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연휴 보내시고 나서 오늘 첫 거래일인데 시장이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난 주말을 그런 대로 잘 맞췄던 그 미국 시장은 오늘 이제 그 미국으로 따지면 월요일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하락을 했다가 그걸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 정도 좀 후퇴하면서 끝나긴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장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도 뭐 이렇다 하게 크게 이렇게 시장의 변화를 못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또 그 중국 특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또 코로나19 변이 좀 확산에 따라서 미국도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그런대로 지수 관리는 좀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 연휴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했는 오늘 이제 화요일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폭이 상당히 깊어서 투자자들을 전부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뭐 오늘도 팔았고요. 기관도 외국인들은 한 4천 코스피에서 4,118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1,334억 정도 순매도. 그러니까 개인만 또 한 5,900억 이상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피도 장중 한때에는 1%가 넘게 1.16%나 하락을 하면서 지수상으로는 3,134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락폭이 조금 좁혀지면서 그렇지만 마감은 3,143.09포인트 그러니까 0.89% 하락한 지난 주말보다 채로 끝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 업종이 다 하락을 하면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도 장중에는 3포인트가 넘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1009포인트도 타치를 해서 상당히 위험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뭐 이제 끝날 때 조금 살아났는데 뭐 살아났다 그래야 그래도 뭐 한 2.86%가 빠지는 그래서 1111.05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한 765억 정도 팔았고 기관도 967억 정도 팔았는데 이제 개인 매수세가 1914억 정도에 이제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지속되는 매도 물량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흐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 물량 같은 게 다시 물량이 물량을 부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도 이제 일부 그런 거를 장 끝날 무렵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뭐 장이 그렇지만 오늘 장에서도 좀 눈에 띄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그 역시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것들. 근데 이제 참 재미난 게 셀트리온하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같이 이렇게 오전장에서는 플러스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플러스로 버티다가 장 끝날 무렵에 이제 셀트리온이 주저앉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모더나 생산 기대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주가가 100만 원이 넘어섰어요. 오늘로 이제 100만 원이 드디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같은 바이오 중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자체 백신 이게 이제 삼성에 들어가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 등으로 해서 한 10포인트 이상, 10%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은 또 2차 전지는 좀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또 눈에 띄는 건 손해보험, 손보호 주식들이 손해보험의 그 손해율을 많이 개선해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손해보험 주식들이 좀 올랐고요.
카카오뱅크도 오늘 한 14%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곧 발표되는 이제 카카오뱅크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해서 올랐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는 한 200원 빠지고 SK 하이닉스는 보합에 끝났습니다만은 뭐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를 급격하게 끌어내렸던 것들이 이제 이 두 종목인데 조금 이제 그런 이제 하락은 조금 멈춰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플러스도 났다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간 이거는 뭐 전체적인 시장도 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바닥권에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바닥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시장이 너무 충격적으로 빠졌으니까 시장 얘기를 바로 하죠. 오늘은 이제 그 장 후반에 제가 보니까 이 부분적인 그 실망매, 뭐 아직 투매까지는 아닌데 실망매가 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 또 아시아 증시 오늘 뭐 다 나쁩니다.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뭐 아시지만 이제 중국의 코로나19 변이종이 이렇게 환자가 확대가 되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봉쇄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중국 경기가 급속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가 이제 점쳐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관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뭐 대만도 그렇고 중국하고 그 관련이 많은 쪽 시장은 다 오늘 맥을 못 추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달러 대비 환율이 아무래도 위안화하고 우리가 그 동조화 현상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오늘 이제 환율을 보면은 오늘 환율이 1176원 30전. 네, 이렇게 끝났네요. 1160. 그러면 7원 30전이 또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걱정하는 거에 오늘은 이제 핵심 포인트가 사실은 이게 환율입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또 이제 그 환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휴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뭐 휴가 가고 이제 마지막 휴가 다 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휴를 끝내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확진자 추세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또 시장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예요. 직접적으로 환율하고 문제 하나는 또 뭐냐면 코로나19.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요새 되게 웃기는 게 이제 그 확진자 수가 별로 그 금융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확진자 수가.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변이종이 나와서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그 완전 접종자 뭐라 그러죠? 두 번 이상 맞은 그 완전 접종자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20%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꾸 정부 발표가 뭐 1차 맞은 사람도 조금 뭐 맞은 사람 몇 명이다 그랬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지만 그러니까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전체 국민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야 제가 그랬잖아요. 그 백신 나왔을 때부터 이제부터 스피드다 그랬는데 그런 데는 확진자가 늘어나도 치사율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독감 정도로 자꾸 이게 떨어지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경제 활동에 제약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시아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특히 이제 아시아권 국가 우리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지만 접종률이 그러니까 그 접종률이 뭐냐면 완전 접종률이요. 완전 접종률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이런데 별로 뭐 미국은 관리 잘 되잖아요. 뭐 계속해서 S&P 500이나 다우는 최고 지수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설명할 길은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 빨리 이 접종률을 높여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백신 구하기도 힘들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지금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장은 사실은 공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이게 뭐 백신 접종률 우리가 높이고 싶다 그래서 막 높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모더나에 그 계약 위반 제때 준다 그랬다 안 줬다 해서 뭐 항의하러 갔다는데 뭐 실제로 만나지도 못하고 뭐 화상회의 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뭔가 접종률을 높이는 게 우리 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손 안에 없다는 게 이제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접종률이 그 전체 국민의 하프 이상 이렇게 가까이 뭐 40에서 50%막 이렇게 가까이 가는 나라들은 뭐 별로 확진자가 나와도 금융시장이 이렇게 주저앉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는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봉쇄를 그러니까 만나는 걸 계속 이게 억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누굴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이 경제 전반적으로 이게 좀 경제가 둔화되는 거를 걱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뭐 여러분 주변에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이제 뭐 폐허 상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걱정이 그겁니다. 지금 시장의 걱정이 글로 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됐고 또 우리가 요새 이제 환율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중국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이런 그 변이종에 대한 확진자가 늘어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이 그만큼 둔화될 거다. 우리는 뭐 중국에 엄청나게 관계가 많잖아요.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봐도 시장에 그렇다 할 상승 동력이 없어요. 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맘먹고 백신만 있으면 맘먹고 접종하면 일주일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벌어지지 않는 한 급격하게 이거를 상승으로 돌려세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이제 이렇게 발작을 하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하락하는 이런 게 이제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런 주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시장이 좋아서 막 오르면 다 좋죠. 시장 참여자들 뭐 시장을 말씀드린 저 같은 사람도 좋고 뭐 그렇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가 어떻게 겪어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주식 투자의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과거에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야, 무슨 공포가 어느 정도 해야지. 야, 이건 진짜 미치겠다. 못 참겠다. 근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시장이 우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공포만 준다면 그건 시장이 아니죠. 예. 시장은 그렇지가 않죠. 진짜 끝까지 이렇게 벼랑으로 밀어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시장이 터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드렸지만 이 정도 빠지는 건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려왔는데 사실은 뭐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벌어지고 말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올게 오고 말은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보면 뭐 이게 꼭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이제 그 투자자들을 공포로 이렇게 밀어넣을 때는 이게 마치 생각해보면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날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쪽으로 밀어넣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나오는 게 투매예요. 투매.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상투의 마지막 시세 또 바닥의 마지막 시세는 개미가 만든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개미가 막 투매하고 막 오늘까지 보면 투매는 안 보여요. 그냥 조금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실망매 정도 나온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하락하면서 막 개인들이 매도가 막 늘어나고 이러면 이제 이게 거의 이제 투매죠. 그때는 이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그때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까지 갔다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게 지수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질문을 많이 해요. 지수상으로 얼마가 되면 우리가 바닥입니까? 근데 지금은
이 바닥을 지수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성급하게 떨어져도 사시지 말라. 제가 느리게 걷자. 이런 얘기 이제 계속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저점을 찾으려고 누구나 다 애를 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 기가 막히게 저점을 찾아서 매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런 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시장을 판단할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지수로 판단을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뭐냐면 상황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우리가 이제 촉각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시장이 이쯤 되면 오늘부터 내가 보초병을 들여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좀 사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시장을 상황으로 판단한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지난번 주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그 환율 전문가들이 뭐 1,200원이야 넘겠느냐 뭐 이렇게 이게 뭐 완전히 뭐 남의 집 얘기하는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게 주식 갖고서 매일매일 환율 체크하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건 아시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전부 우리한테 걱정만 안겨주느냐. 근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는 많았지만 이게 한쪽으로 생각해서 이게 전부 온통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걱정인 동시에 또 하나의 기대를 우리한테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걱정인 동시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런 때는 외국인들이 이게 적극적으로 매수로 전환해서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 환율 상승이 언젠간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외환 전문가들 얘기대로 1,200원 안에서 그게 돌려세울 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외국인들이 다시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환율의 문제는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환율 걱정과 기대를 갖는다 그러지만 이게 환율 그러면 사실은 진작 파셨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시장을 그렇게 보는 게 낫다. 왜? 고생할 날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이 마음 졸이고 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의 그 방법에 들어가면 첫 번째는 기존에 내가 이 주식은 상당히 좋다. 좋은 주식이다. 생각해서 그것들로 메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이거는 진짜 굳히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굳히기에. 안 팔으면 손해 아니니까 뭐 얼마가 가든 난 이건 그냥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또 일부 이제 현금 보유한 거를 가지고 추가적인 매수를 언제 할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서두르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8.15 모니터 주말에 방영된 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부지런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차라리 약간 늦게 움직이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오히려 좀 군베이짓 하는 게 느려 터진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느리게 걷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매수하고 한 분들이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잘라서 보초병 보내보고 또 보내보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를 딱 정해갖고 코스피가 얼마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들어간다 이래갖고 남은 현금 확 질러버리는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리스크를 걸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천천히 오히려 시장을 쫓아다니는 게 낫다. 그리고 뭐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굳히게 들어간다.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좀 오늘 같은 날 왜 시장이 그러냐면 뭐 오늘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 쪽 뭐 이런 거는 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오른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받는 충격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 때문에 이제 오늘은 뭐 진짜 내가 여태 잘 버텼는데 오늘은 드디어 멘붕이 왔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도 뭐 작년은 굉장히 좋은 양이었는데도 9월, 10월은 힘들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번 요새는 어떻게 생각해 보시냐. 무섭습니까? 네, 무섭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그러면 무서우실수록 저점에 가까이 온 겁니다. 이런 생각. 시장은 항상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시그널 중에서 괜찮은 시그널도 있어요. 뭐냐면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순매수가 1385 정도 됐어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순매수가 요거 잘 안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근원물이 3조 몇천 막 이렇게 가다가 드디어 3조 밑으로 2조 9천 정도 순매도 누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선물 팔아놓고 사는 거잖아요. 뭐 걔네들은 돈은 벌었겠지만 어쨌든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이제 이번 하락을 때리면서 돈 버는 거에 대한 이제 거의 이제 끝내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면서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거를 스스로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니다. 이거 다시 해보시고 내가 이렇게 무서울 때야 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는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한 거예요. 진짜 그냥 주식 시세 보는 횟수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거를 벗어나면 곧 이렇게 공포스러우면 곧 이게 저점에 가까워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또 과거의 시장 경험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